자, 저희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매출채권의 손상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 교재는 157쪽입니다. 157쪽에 보면 매출채권의 손상회계라고 나오죠? 매출채권의 손상회계. 자, 우리 이 부분은 이론도 나올 수가 있고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래요. 이론도 있고 계산도 있어. 이론을 먼저 설명을 쭉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필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봅니다. 매출채권의 손상. 여기서 손상이라는 건 채권은 받을 돈이잖아요. 받을 돈이 상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일을 하다가 다쳤다. 부상당했다. 부상, 경상, 손상 그래. 손상. 알았죠? 이거 과거에는요. 대손이라는 말을 썼어요. 대손. 근데 요즘은 대손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손상 그럽니다. 자산의 손상 이 얘기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다. 현저하게 하락했다. 이걸 손상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받을 돈을 못 받게 됐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 매출채권의 손상은 다시 말하면 뭐가 되냐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회수 불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 신용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신용손실. 다시 말하면 신용손상. 신용손실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채무자가 지금 신용이 손실됐다. 신용불량됐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받을 돈을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신용손상이 발생하면 손상이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손상이 뭐 됐다고요? 확정.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손상이 확정됐으니까 빨리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을 제거시켜야죠. 그죠? 그래서 자산을 뭐 한다? 제거한다. 자산을 제거시킨다. 자, 그러면 이 손상이 왜 확정이 되느냐? 손실이 왜 신용손상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이럴 때 신용손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세요. 계약상에 지급받기로 한 미래 현금 흐름.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현금 흐름과 실제로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흐름은 달라요. 이때 차이. 이걸 우리 현금 부족이라고 한다고. 한번 써볼게요.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미래 현금 흐름.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받을 거니까 미래 현금 흐름이지. 그렇죠? 미래 현금 흐름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차이. 이 차이를 우리는 현금 부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현금 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자,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흐름은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현금 흐름이 100원이야. 그런데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흐름이 90원이야. 그러면 차이가 얼마 나와? 10원. 이때 우리는 이 10원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우리는 손상, 신용손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신용손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회사가 외상거래처에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했다.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팔 때는 계약하고 파는 거죠. 항상 매매 계약은 모든 건 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100만 원을 외상으로 팔기로 했다. 그럼 내가 지급받기로 한 현금 흐름은 얼마야? 100만 원. 근데 100만 원을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받을 거지. 미래에 가서 받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냐? 99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실제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99만 원. 그럼 얼마 차이나? 만 원. 이때 만 원 차이가 부족한 금액이지. 이게 현금 부족이야. 이 금액을 우리는 손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럼 이런 거에 왜 생기냐 이거죠.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채무자가 돈 줄 사람이 어떨 때
어려우니까 생기는 거. 어려우니까. 채무자가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채무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기면 손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알았죠? 채무자의 뭐라고요? 채무자의 악영향을 미치는, 지금 제가 했잖아요. 책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 굳이 뭐 필기하려고 애쓰지 말고 잘 들으세요.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해갔습니까? 됐죠?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빨리 손상됐으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 처리해야 돼?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출채권 자산을 직접 제거시켜야 돼. 제거. 알았습니까? 제거하는 게 뭔지 알죠? 장부상에서 빼내라 이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대변에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요 금액만큼 비용으로 떨어버려야 돼요. 그런 비용을 뭐라 그래요? 그런 비용을 손상차손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손상차손 하고 비용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알았죠? 근데 요 거래는, 그러니까 결국 요 거래는 회사가 영업을 하는 중에 발생하는 거래야. 영업을 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미리미리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미리미리 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그 대비를 언제 하느냐? 결산 때 한단 말이야. 결산 때. 결산 때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채무자의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그래갖고 그 손상이 있을 것 같다. 그럼 그 금액만큼 어떻게 하는 거야? 기대신용손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는 거야.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대신용손실. 자, 여기 봐봐요. 요 기대자 빼. 읽어봐. 그럼 뭐랑 똑같아? 1번이랑 똑같잖아. 얘랑 똑같죠? 그럼 기대가 들어가면 신용손실이 됐다는 게 아니잖아. 신용손실이 지금 기대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된 거야, 확정된 거 아니야? 이건 확정된 거 아니야.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확정될 수도 있다는 거야. 추정하는 거야. 추정. 예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언제 항상 예상하느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기대신용손실은 결산 때만 해. 결산 때. 결산하기 전에 먼저 이걸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결산정리사항. 우리 결산정리사항 그러면 소선미가 대간평가 그랬나요? 그죠? 소, 선, 미, 가, 대가 뭐야? 대손, 충당금. 그게 손실충당금이란 말이야. 같은 말이야. 대손충당금을 추정하는 거야. 그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대신용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기간 말, 다시 말하면 뭐야? 결산 때 보고기간이라는 건 결산이야. 알았어요? 보고기간 말 채무자의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신용위험, 신용손실 아니야.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채무자, 돈 줄 사람의 신용이 지금 유의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신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신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러면 누가 위험해? 그럼 돈 받을 사람이 위험하지. 그죠? 그래서 증가하게 되면 회수 가능액이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회수 가능액이 감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감소 금액을 손상차손이라고 비용으로 떨어나는 거야. 그때 비용을 떨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증가하게 되면 뭐가 감소한다? 회수 가능액이 뭐 되는데? 감소되는데 감소액을
감소액, 그 금액을, 감소 금액을 손상차손, 그래서 이걸 단기 비용으로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손실충당금을 설정해 주는 거야. 여기서 손실충당금, 나중에 손실되면 그 충당을 해준 돈, 손실충당금을 설정한다. 자, 그래서 얘는 결산 때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요 분계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기말 결산 시 매출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회수 가능액이 감소하게 돼. 그 감소액을 차변에 손상 차손하고 비용으로 떨어야 돼. 못 받게 될 거니까. 떨어버리고 여기는 매출 채권에서 직접 뺐죠. 근데 얘는 매출 채권에서 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건 기대되는 거지 확정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매출 채권 계정에 대한 차감 계정을 만들어 주는 거야. 마이너스 계정. 그걸 평가 계정이라 그래.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손실 충당금 이렇게 분계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2분계하고 2분계 차이를 알아야 돼. 이거는 뭐지? 확정된 거고 이건 뭐야? 이거는 기대되는 거지. 언제 설정하는 거야? 결산 때. 이거는 아무 때나 나오는 거고. 일반 거래고 이거는 결산 때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말 결산 시 매출 채권에 대해서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 금액이 안에 불량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불량 채권이 있으면 기대 신용 손실을 측정해서 그걸 비용으로 떨고 비용으로 떨었으니까 차변의 비용이 증가하죠. 그럼 대변의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을 직접 차감하지 말고 차감하는 형식으로 손실충당금을 만들어놔. 이렇게 알았어요? 그랬다가 뭐 한 달 뒤에 진짜로 못 되면 손상이 확정돼 버리면 그때는 차변에 손상차손 그러지 않고 요를 메꿔주는 거야. 차변에 손실충당금 그리고 대변에 매출채권 이렇게 분계한다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 금액을 측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좀 위에다 써야겠다. 세 번째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이라는 게 뭐예요? 측정이라는 게 금액을 정하는 거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에는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복잡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는 고려하지 않는다.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측정할 거냐? 기대 존속 기간에 발생하는 기대 존속 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험이나 확률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기대 존속 기간. 기대 존속 기간에 발생한 뭘 고려하라고? 위험과 확률만 고려하라 이 소리야. 위험과 확률만 고려하라 이 소리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말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보세요. 여기 기대 존속 기간이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돼. 기대 존속 기간이라는 건 이겁니다. 채권이 여기서 발생했다. 여기서 발생했어. 그럼 이 채권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 회수하는 기간이 여기서 끝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 이게? 이게 채권의 해수 기간이지. 이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상당한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그러면 요게 해수 기간이야. 요걸 뭐라 그러냐? 요거를 존속 기간이라는 거야. 채권이 존속이라는 건 뭐야? 남아 있는 회수가 안 된 존속 기간. 그게 우리가 회수가 가능한 기간. 그게 기대 존속 기간이라는 것은 채권의 해수 기간을 말하는 거야. 그럼 채권의 해수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수 기간에 발생할 수, 이 안에서 발생하게 될 어떤 위험 있을 수 있죠? 확률, 이 두 가지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위험과 확률을 고려해 주면 된다. 왜 그러냐면 봐봐. 채권이 발생하면 똑같은 기간에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자, 내가 외상 거래처가 많은데 자, 1년 전에 외상으로 준 게 10만 원이야. 근데 아직 못 받았어. 6개월 전에 외상으로 준 게 또 10만 원이야. 아직 못 받았어. 계산 잘해요? 3개월 전에 준 게 10만 원이야. 아직 못 받았어. 엊그저께 준 게 10만 원이야. 아직 못 받았어. 그럼 내가 받아야 될 총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야? 4번이니까 40만 원이지. 그죠? 그럼 이 40만 원이 손상될 확률이 똑같나? 똑같아? 달라? 뭐가 달라? 기간이 다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년 전에 외상으로 준 거는 아직도 못 받았지? 그러면 손상될 확률이 1년 전에 채권이 손상될 확률이 높아? 엊그저께 준 게 손상될 확률이 높아? 그래. 그래서 채권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손상 발생 확률이 높다는 거. 이거는 고려해야지. 그게 확률이야. 그것만 고려하라 고요. 그리고 위험을 고려하라 이 얘기야. 이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된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 가지를 고려해서 측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측정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측정은 이렇게 측정합니다. 첫째, 신용이 손실되면 신용 손실은 저 위에 1번이죠. 신용이 손실되면 뭐야? 손상이 확정된 거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기간. 이게 전체 기간이야? 이 기간이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고 알았습니까? 1년 6개월일 수도 있어. 전체 기간의 위험과 확률을 고려해 줘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신용 손실이 발생하면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손실 증당을 측정을 해줘야 돼. 알았죠? 두 번째는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다. 신용 위험이 뭐라고요? 증가하고 있다. 신용 위험이 증가한다.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전체 기간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손실 증당을 측정해야 돼. 알았죠? 두 번째는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내가 외상을 줬을 때 그 신용과 현재 신용은 같다 안 같다? 같다. 그럼 위험해 안 위험해? 안 위험해? 이때는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면 그때 왜 외상을 줬냐? 주지 말아야지. 그때 내가 외상으로 줬다는 얘기는 결국 위험하지 않으니까 외상으로 준 거잖아. 그렇죠? 근데 기간이 지나면서 위험해져야 되잖아. 근데 얘는 위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 안 위험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측정할 필요 없어요. 이럴 때는 짧은 기간, 12개월 기간, 몇 개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2개월 기간, 12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 증당으로 측정을 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읽었을 때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 손실 증당금 측정은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자. 읽었는데 이거 별로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 이때는 전체 기간으로 할 필요 없다. 짧은 기간, 12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손실 증당금으로 측정하자. 알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럼 하나 물어볼 겁니다. 자, 내가 최초에 취득할 때 금융자산을 취득하는데 이미 손상이 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취득했어요. 어떻게 샀을까? 조금 싸게 샀겠지?
그죠?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지. 싸게 샀다고 안 위험하냐? 위험하지? 그럼 이거는 손실증당금을 측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증당으로 측정해야 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매출채권은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어 짧아? 이 매출채권은 상품을 외상으로 파는 거 아니야? 그럼 보통 뭐 1개월, 6개월, 60일, 90일 이렇게 하겠지? 물론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다르지. 왜? 36개월짜리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3년짜리, 5년짜리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특이하게 이해 갔습니까? 그럼 매출채권은 기대신용 손실을 측정할 때 전체 기간으로 해야 돼? 12개월 기간으로 해야 돼? 이해가 중요해. 그럼 매출채권은 12개월 기간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 왜? 아, 내가 3개월이면 다 봤는데 무슨 12개월 기간이야. 전체 기간이 3개월인데. 그렇지 않나? 그게 매출채권은 12개월로 한다, 전체 기간으로 한다. 그렇지, 전체 기간 그러면 돼. 6개월이다 그러면 6개월이 전체 기간이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요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이게 중요한데요. 네 번째 요게. 이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매출채권에 손상이 발생하면 회계 처리는 충당금 설정법으로 해요. 뭐로 한다고요? 충당금 설정법. 그래서 우리 충당금 설정했잖아요. 그게 손실 충당금을 만드는 계정으로 하라 이거야. 충당금 설정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고 기말 결산 때 뭐 해야 돼? 추정해야지. 뭐 한다고요? 추정이 측정하는 거야. 항상 이 기대신용 손실은 기말 결산 때만 추정하는 거야. 이때 기말 결산 때 추정할 때는 어떻게 추정하는 거냐? 차액만 보충하는 거야. 뭐만 보충한다고요? 차액 보충법으로 해. 차액 보충. 됐어요? 차액만 보충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봐봐요. 지금 현재 장부상에 손실증당금이 100원이 남아 있어요. 얼마 남았다고요? 100원. 근데 오늘 결산해요. 결산할 때는 꼭 뭐를 해줘야 돼? 기대신용 손실을 측정해줘야 돼. 전체 기간으로 할 거냐? 12개월 기간으로 할 거냐? 이거 측정을 해줘야 돼. 측정했더니 500원이 기대신용 손실이 측정이 됐어요. 얼마? 500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0원을 다 설정해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차액만 보충하라 이거야. 그럼 현재 장부상이 얼마 있어? 충당금이 100원 있지? 그럼 100원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400원만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400원을 분기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 비용으로 떨어질 거는 500원이 아니라 400원만 떨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차액만 보충하는 거야. 그럼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차액만 보충했을 때 분계는 차액만 보충했을 때 분계하는 거야. 추가 설정했을 때야. 추가 설정 시. 추가 설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차변의 손상, 차손, 대변에는 손실충당금 그래. 이 분계가 상당히 중요해. 손실충당금 이렇게 분계하는 거예요. 추가 설정을 하면. 추가 설정이라는 얘기는 보충하라는 얘기죠. 이해 갔습니까?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기말결산 시 손실충당금 잔액은 300원이 있다. 그런데 기말에 기대신용 손실은 500원이 측정됐다. 그럼 우리 얼마만 해주면 돼? 200원만 측정해주면 돼. 분계는 차변의 손상, 차손 200원, 대변의 손실충당금 200원. 그러면 손실충당금이 이제 얼마 있는 거야? 500원 있는 거지. 300원 있는 거에다가 200원을 더했으니까 추가로 보충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봐요. 장부상에 손실충당금이 300원이 있어요. 근데 오늘 결산 때 기대신용 손실 측정을 해봤어요. 근데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대신용 손실을 측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그러면 틀려요. 그렇다 하더라도 측정을 해야 돼요. 여기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측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증가하지 않았어도 짧은 기간, 12개월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확률을 고려해 줘야 된다고. 알았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됐죠? 자, 잔액이 얼마 있었다고? 300원. 근데 측정해 보니까 200원이 있어야 돼. 얼마? 아유,
유의적으로 증거 안 했으니까 측정한 금액이 작은 거야. 그럼 100원이 남아 안 남아? 남는 것은 환입을 시키는 거예요. 남는 건 뭐 한다고요? 환입. 그래서 여기에는 환입이 있어요. 환입. 추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입. 환입은 어떻게 하는 거냐? 환입은 없애주는 거야. 차변에 손실 충당금 없애주는 거야. 그럼 대변에는 손실 충당금 환입. 이 손실 충당금 환입은 수익이야. 손상 차손은 비용이야. 이해갔어요? 그런데 이 손실 충당금 환입을 우리는 뭐라고도 하느냐면 이거를 손상 차손, 이 손상 차손이 뭐 된 거야? 환입됐다. 이렇게도 얘기해. 그게 얘랑 얘랑 같은 계정이야. 같은 말. 이걸 쓸 수도 있고 이걸 쓸 수도 있어. 알았죠?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환입을 시키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기말에 손실충당금을 설정했는데 이제 영업을 하는 도중에 실제 손상이 확정됐어. 손상이 뭐 됐다고요? 손상 확정시.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손상이 확정되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매출 채권을 감소시켜야 돼. 저 1번 분계. 요 분계 해줘야 된다고. 손상이 확정됐을 때는. 차변에 뭐라고요? 대변에 매출 채권, 차변에는요 손실 충당금 써먹어야지.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써먹는 거야. 우리 손실증당금 잔액 만들어 놨잖아. 기말에 써먹는 거야. 예를 들면 봐. 지금 매출 채권이 100원이 지금 손상이 확정됐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장부상에 손실증당금이 지금 150원이 있잖아. 그럼 손실증당금 잔액이 많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손실증당금 100원 그러면 돼. 그럼 50원 남는 건 다음에 또 손실되면 그때 또 써먹으면 되니까 남겨놔. 알았습니까? 에?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봐봐. 다시 매출 채권이 100원이 손상됐어. 근데 장부상에 보니까 손실증당금이 80원밖에 없어. 잔액이 부족해. 그럼 이때는 어쩔 수 없어. 손실증당금 얼마? 80원 쓰고 나머지 20원은 이거는 손상 차손 바로 비용 떨어면 돼. 그래서 차변에 뭐라 그래요? 손상 차손 그러면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잔액이 많을 때는, 부족할 때는. 됐어 안 됐어요? 지금 됐어요? 자, 예를 들면 봐. 지금 장부상에 손실증당금은 10,000원이 있어. 그런데 손상 확정된 거는 15,000원이야. 어떡할 거야? 그럼 대변에 매출채권은 15,000원이 없어져. 차변에는 손실증당금은 10,000원 써. 5,000원은 뭐라 그래? 손상차손.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소리야. 알았죠? 자, 이렇게 분개를 했다가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서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받았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는 상각 채권 추심이라 그래. 뭐라 한다고요? 상각 채권 추심. 됐습니까? 그러면 상각 채권 추심이란 뭐냐? 이거는 상각했던 채권을 추심 받았다는 거예요. 추심이라는 말은 받았다는 뜻이야. 이해갔습니까? 그럼 받았을 때 뭘로 받겠어? 차변에 현금으로 받겠지. 맞아? 그럼 대변에는 지난번에 어떤 게 없어졌던 거 있지? 손실증당금 이걸 다시 살려놓는 거야. 다시 말하면 돈 다시 받았죠? 그러면 지난번에 손상 처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손상 처리를 했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때 손상 처리한 걸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야. 그래서 대변에 뭐가 돼? 손실 충당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듭니다. 자, 여기가 12월 31일 결산 때 매출 채권에 대해서 손상 여부를 검토했더니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됐어.
그러면 채무자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얼마? 1,000원. 얼마라고요? 1,000원. 그럼 이거 1,000원 분개해봐. 1,000원 분개하면 어떻게 돼? 차변에 손상 차손 1,000원. 대변에 손실 충당금 1,000원. 이렇게 분개하는 거야. 그럼 지금 1,000원 있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런데 날짜가 지나서 여기서 손상이 뭐 됐어? 확정됐어. 얼마가? 800원. 분개해봐. 손상이 확정되면 어떡할 거야? 대변에 매출 채권 800원. 차변에 손실 충당금 800원. 얼마 남아있어? 여기 지금 200원 남은 거 보여요? 200원 남아있는 거야? 그럼 다음에 손상되면 또 써먹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12월 31일 결산이야. 결산되면 항상 또 어떻게 해야 돼? 결산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무시하고 또 새롭게 기대신용 손실을 또 측정해야 돼. 새롭게 현재 시점에서의 매출채권 잔액을 가지고 그 안에 얼마만큼의 기대신용 손실이 있는지를 측정해 줘야 돼. 알았습니까? 측정했더니 얼마냐? 그랬더니 1,500원이래. 얼마라고요? 1,500원. 1,500원이 측정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1,500원 다 써야 되나? 1,500원 다 분개해야 되나? 아니거든. 이제 여기서부터는 차액만 보충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아있어? 200원 남아있지? 이 200원에서 얼마를 우리가 보충해 주면 1,500원이 돼? 그래, 1,300원만 보충해 주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분개는 1,300만 해주는 거야. 비용 떠는 건 1,300원만 비용을 떨면 돼. 분개. 차변에 손상 차손 얼마? 1,300원. 대변에 손실 충당금 얼마? 1,300원. 요렇게. 이해갔어요? 그럼 지금 현재 얼마 있는 거야? 1,500원 있는 거야. 1,300원 있는 게 아니야. 지난번에 200원 남아있고 지금 1,300원 다 만들었잖아. 거기에 1,500원이 있는 거야 지금. 요 금액이 넘어가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손상이 뭐 됐어요? 확정됐어요. 얼마가? 2,000원이. 얼마 확정됐다고요? 2,000원. 그럼 확정됐으니까 분개해봐. 대변에 매출 채권 얼마? 2,000원. 차변에 손실 충당금 얼마? 1,500원. 1,500원 밖에 없잖아. 그럼 500원은 뭐라 그래야 돼? 그래, 손상 차손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잔액이 이제 얼마 있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여기서 지난번에 손상됐던 800원 다시 받았어. 이해갔어요? 여기서 이때 손상됐던 걸 다시 받았다고. 회수했어. 어떻게 해야 돼? 분개. 차변에 현금 얼마? 800원. 대변에 손실 충당금 800원. 이 손실 충당금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여기 잔액이 얼마 있는 거야? 다시 800원 있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런데 날짜가 지나서 여기 12월 30일이 결산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기대신용 손실 또 측정해야지. 측정해봤어. 그랬더니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어. 그래서 12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손실 충당금을 측정했어. 그랬더니 얼마가 필요하냐? 이렇게 600원이 필요하대. 얼마 필요하다고요? 600원만 있으면 된대요. 됐죠? 무슨 말 이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여기 얼마 있는데? 그럼 얘가 600원이 돼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00원 해야지. 그래야 마이너스 해야 600원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마이너스 되는 것을 환입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분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 차변에 손실 충당금 200원. 대변에 손실 충당금 환입 200원. 요거 수익이야. 알았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워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일단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160쪽 보세요. 160쪽에 21번입니다. 160쪽에 21번 문제 봅니다. 21번에 자, 매출 채권의 신용 손실 및 신용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1번에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 현금 흐름에 악영향 밑줄. 악영향 그러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손상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이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본다,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자, 여기 봐. 볼 수 있다. 그죠? 답은 1번이 답이에요. 틀렸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최초 인식 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그게 미칠죠.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유의적으로 증가했대죠? 위험해 안 위험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결산 때 전체 기간 밑줄 전체 기간의 기대 신용 손실을 측정해야 돼. 알았습니까? 자, 그다음 3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 위험이 그게 미칠죠.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도 기대 신용 손실을 측정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된다고요. 그죠? 어떻게? 그쵸. 12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손실 충당금을 측정을 해야 된다. 자, 4번.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보고 기간 말 최초 인식 이후에 극이 미칠죠.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 당연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 신용이 이미 손상이 돼 있는 걸 우리가 취득했잖아. 그게 위험하지. 자, 그다음 거기 누적 변동분 밑줄쳐요. 누적 변동분을 손실 충당금으로 인식한다. 여기 누적 변동분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차액 보충. 누적 변동이 뭐라고요? 차액만 보충하다 이 소리야. 우리 차액만 보충해 왔잖아 지금까지. 네, 맞고요. 5번.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 존속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 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 신용 손실이다. 맞죠?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 기간에 어떤 위험이나 확률을 고려하는 거잖아.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뭐야? 채무 불이행. 디폴트 사건이 발생하는 거야. 채무자가 나 돈 없어. 네 돈 못 갚어. 그러니까 너 와서 나한테 배째. 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배째래요. 돈 없다고. 그게 채무 불이행이야. 알았습니까? 그럼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죠. 자, 22번 풀어야 되는데 22번입니다. 자, 우리 요거 잠깐 정리하고 여기를 제가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먼저 좀 찍을 수 있으면 먼저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할게요. 자, 이제 22번 가겠습니다. 22번입니다. 22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자, 12월 31일 결산일 대안의 매출 채권과 기일경과 분석. 기일경과 분석이라는 건 채권이 오래된 채권이 있고 최근의 채권이 있고 그렇죠? 그걸 분석했다는 거야. 그걸 연형 분석이라 그래. 외상 채권도 연형이 있어요. 나이. 오래된 게 있고 최근 게 있고 그렇다는 뜻이죠. 그러면 손상될 확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률 그런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위험과 확률 요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겠어요? 자, 그래서 손상 차수는 얼마냐? 단 손실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10,000원. 여기다가 이제 차액만 보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박스 보세요. 1개월 이내 게 얼마 있습니까? 40만 원 있죠. 그럼 1개월 이내 거 40만 원 곱하기 자, 몇 퍼센트래? 1%. 그럼 얼마야? 4,000원. 자, 그다음 1개월 이내는 거고, 그다음에 3개월 이내가 28만 원이죠. 28만 원 곱하기 2% 얼마야? 5,600원.
자, 그다음에 6개월 이내 22만 원 있죠? 22만 원 곱하기 3% 얼마야? 6,600원. 마지막 10만 원 있죠? 요거는 뭐예요? 악질들이죠, 악질들. 그죠? 악질들. 얼마? 10만 원. 오래된 거예요. 몇 퍼센트? 5%. 그럼 얼마야? 5천 원. 자, 이제 여기 쳐다봐요. 이게 23번이야? 22번이야? 22번이죠? 자, 여기 잠깐 쳐다봅니다. 이제 제 얘기를 잘 들어봐봐요. 기말 결산 시 우리가 받아야 할 매출채권 잔액은 이게 매출채권 잔액이라고. 이게 매출채권 잔액이야. 그럼 이 매출채권 잔액은 이렇게 기일경과 분석을 해야지. 오래된 거, 최근 거 이걸 분석해서 요 퍼센트 요게 뭐냐면 요게 손상 확률이야, 확률. 뭐라고요? 손상 확률. 그거는 기간에 따라 다르죠. 오래된 건 확률이 높죠.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거를 기대 신용 손실 그러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기대 신용 손실 얼마야? 요거를 기대 신용 손실이라는 거야. 그럼 21,200원. 그럼 이번 연도에 21,200원의 손실 증당금이 필요하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근데 얼마 있어 지금? 10,000원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만 더 하면 돼? 그렇지, 10,000원을 여기서 빼면 되죠. 그래서 10,000원을 빼면 얼마? 11,200원만 필요하다는 거지. 이거 분개하면 어떻게 돼? 분개하면 차변에 손상 차손 11,200원, 대변에는 손실 충당금 11,200원 이렇게 분개하는 거야. 분개는 항상 이 분개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았죠? 됐나요?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23번에 자, 23번은 우리가 손실증당금 계정을 그려줘야 돼. 이 손실증당금 계정을 그려줘야 돼. 아까 우리 손실증당금 계정 그렸어, 안 그랬어요? 자, 아까 그려봤죠? 여기 잠깐 봐요. 손실증당금 계정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쳐다봅니다. 이게 손실증당금 계정 이렇게 생겼죠? 봐야 돼, 여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거야. 손실충당금 계정이야. 기초잔액은 대변이죠. 기초잔액이 100원이 있어요. 기초가. 됐죠? 그럼 이 기초는 언제 넘어온 거야? 지난 연도 말에 결산할 때 넘어온 거야. 이번 연도로. 이해갔죠? 근데 이번에 손상 발생이 80원 됐어. 얼마 됐다고? 손상이 확정이 80원이야. 그럼 얘가 일로 없어져. 손상 확정. 얼마? 80원. 얼마 남았어? 20원 남은 거는 또 나중에 손상되면 그냥 쓰면 내비두는 거야. 근데 오늘 결산일이야. 그럼 결산일이면 여기 다 무시하고 새롭게 측정하는 거야. 결산 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거 다 무시하고 새롭게. 자, 매출채권에 대해서 손상 여부를 검토했더니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발생했다.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그럼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손실증당금 측정해야죠. 그게 150원이야. 얼마라고? 그럼 기말이 150원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얼마를 150원 하려면 우리가 얼마를 여기다 추가로 보충해 줘야 되냐? 차액 보충은 얼마냐 이 소리야. 그러면 그냥 차변에서 대변 빼면 돼. 그럼 얼마야? 130원. 그것만큼 손상 차손이 130원 생기는 거죠. 이 금액이 추가 보충한 거예요. 차액 보충만 해준 거예요. 이게 차액 보충이야? 알았습니까? 됐어요? 이게 손상 차손이라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거 분개 한번 해볼까? 분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봐봐. 분개해라 그러면 어떻게? 이게 T자죠? T자인데 분개는 항상 어떻게 하는 거야? 찍 긋는 거죠? 찍 긋으면 어떻게 돼? 요거 차변에 손상 차손 130원, 대변에 손실 충당금 130원. 분개는 요거 분개하면 어떻게 해? 손상 확정된 거 분개하면 차변에 손실 충당금 80원, 대변에 손상 차손 그러면 안 돼. 손상 확정 그러면 안 돼. 손상이 확정되면 뭐가 없어져?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매출채권이야. 원래 매출채권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매출채권 80원.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 손실증당금 계정을 잘 봐야 돼. 여기 잘 나온다고. 이게 이번에도 나왔어. 23회 때도. 자, 손실증당금 계정이에요. 에?
기초가 얼마 있냐? 기초가 10,000원 있어. 그런데 며칠 뒤에 손상이 확정됐어. 손상 확정. 얼마? 12,000원. 얼마라고? 에이, 10,000원밖에 없는데 그래도 신경 쓰지 마. 12,000원 그냥 쓰는 거야. 확정되면.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얼마가 지금 부족해? 2,000원 부족한 건 여기서 부족하니까 여기서 2,000원을 나중에 분개할 때 빼고 분개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분개할 때만 조심하면 돼. 지금은 조심할 필요 없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랬는데 세 번째. 지난 연도 말에 지난 연도에 대손 처리했던 손상 발생했던 매출채권 1,000원을 다시 받았어. 얼마를? 1,000원을 다시 받았어. 됐습니까? 그럼 뭐가 들어와 여기? 현금 1,000원이 들어온단 말이야. 현금 1,000원이 들어오는 거야. 되돌아온다고. 얘가 되돌아온다고. 일로 나갔던 놈이 되돌아온다고. 됐어요? 예. 그리고 오늘 결산 시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은 얼마냐? 15,000원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말이 얼마야? 15,000원.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차액 보충해 줘야 될 건 얼마냐? 이게 차액 보충이야. 이게 손상 차손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게 얼마냐? 차면 되면 빼. 얼마야? 16,000원이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됐습니까? 자, 다시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23번입니다. 23번 문제. 이게 손상 차손이야.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손실 충당금 계정. 자, 갑니다. 읽어볼게요. 자, 주식회사 한국의 당기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잔액은 얼마다? 기초잔액이 5만 원이죠? 그럼 여기 기초가 5만 원이라는 거야. 기초잔액은 5만 원이 있다. 그 다음 기말잔액은 얼마다? 8만 원이다. 그럼 여기 기말잔액은 8만 원이다. 자, 그 다음 기중의 매출채권 7만 원이 뭐 됐대? 7만 원이 해수불능으로 확정됐죠? 그럼 확정되면 얘가 일로 없어지잖아요. 뭐라고요? 손상 확정 얼마? 7만 원. 어유야, 봐봐. 5만 원밖에 없는데 7만 원 나갔잖아. 그럼 2만 원 더 나갔죠? 그럼 2만 원 나중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분기할 때 2만 원 빼고 분기하면 되는 거야. 네,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다음 뭐라 했어요? 확정되었으나 그 중에 4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됐죠? 그럼 얘가 또 어떻게 해? 4만 원이 되돌아오는 거야. 뭘로 돌아와? 그렇지. 현금으로 4만 원이 되돌아와. 됐죠? 그랬을 때 뭘 물어서 손상 차손은 얼마냐? 손상 차손이 이게 손상 차손이라고. 이 손상 차손은 어떤 금액이야? 차액 보충한 거. 그럼 차액 보충은 차변합계 대변합계 빼면 되는 거야. 자, 얼마야 그러면? 6만 원. 그럼 답은 6만 원이야. 손상 차손 얼마나 이렇게 6만 원이 답이에요? 알았죠? 근데 만약에 이걸 분개하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 말이야. 분개하라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이제 분개는 그냥 보세요. 분개하라 그러면 이게 T자잖아요. 이거 분개할 때 찌끄면 되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손상 차손 4만 원. 왜? 4만 원. 아까 여기서 5만 원에서 7만 원이 나갔잖아. 2만 원 부족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2만 원 열로 떼어주는 거야. 여기서 요 2만 원을 열로 떼어준다고. 아까 부족한 거. 그러니까 4만 원만 해. 여기는 뭐야? 손실 충당금 4만 원. 알았어요? 그럼 얘 분개해봐. 차변에 현금 4만 원. 대변에 손실 충당금 4만 원. 그럼 요거 분개해봐. 요거. 찌끄면 대변에 매출 채권 7만 원. 차변에는 손실 충당금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7만 원 그러면 안 돼. 5만 원. 왜? 5만 원밖에 안 나갔잖아. 그리고 나머지 2만 원은 돈이 부족했지. 그래서 부족해갖고 여기 손상차손에서 메꿔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손상차손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요 분개가 좀 어렵기는 해. 자, 그럼 우리 24번 이번에 나온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이번에 나온 거 이거 24번은 24번입니다.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일단
계정을 먼저 그려요.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지금? 손상차손 물어봤죠? 예? 자, 읽어볼게요. 한국은 2001년 초에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증당금은 5,000원이다. 초니까 기초죠. 여기 기초가 5,000원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매출채권 관련 자료가 다 안 같을 때 2001년 손상차손 얼마냐? 그럼 박스 보고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이거 분기하려고 애쓰면 못해. 분기하려고 하면 이거 못 풀어. 그래서 이제 집어넣는 거야. 보세요. 첫 번째, 2001년 3월 2일 당기 외상 매출한 7,500원이 매출 채권이 못 했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죠? 7,500원이 확정된 거죠? 그럼 요 놈이 없어져 일로. 뭐라고? 손상 확정 얼마? 7,500원. 그럼 돈이 부족하잖아. 얼마 부족해? 그럼 충당금에서 2,500원 부족하지? 그럼 여기서 이제 손상차손에서 2,500원 까주면 되는 거야. 나중에 분기할 때는.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2001년 6월 3일 전기에 손실충당금으로 손상 처리한 매출채권 1,000원이 회수됐죠? 그럼 이놈은 되돌아온 거잖아. 나갔던 놈이 되돌아오면 돼. 뭘로 되돌아? 현금. 얼마? 1,000원. 됐죠? 그 다음 마지막 12월 31일 기말 수정 분계 중 매출채권 잔액은 20만 1,250원인데 매출채권 잔액의 미래 현금 흐름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36,000원이 손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잖아. 그럼 36,000원이 기대신용 손실이라고 예상했으니까. 그럼 여기 기말이 얼마라는 거야? 그렇죠. 36,000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겨? 손상, 차손이 생기는 거지. 이게 보충한 거야. 보충. 알았습니까? 자, 그럼 차변 대변 빼봐. 얼마 나오나? 37,500원 나오나? 맞나? 그럼 이게 답이야. 손상차손 물었으니까 이게 답이라고. 그럼 답은 몇 번이야? 5번이 답이죠? 그렇죠? 여기 분계 몇 개 나와요? 여기 쳐다봐요. 다 했어요. 분계 몇 개예요? 여기 분계가 몇 개 나와야 돼? 자, 잘 모르면 여기 쳐다봐. 숫자만 봐. 하나, 둘, 셋, 넷. 숫자는 5개지. 그런데 분계는 3개야. 왜 3개냐면 분계는 기초하고 기말은 분계하는 게 아니야. 우리 분계는 거래를 분계하는 거죠. 기초 기말은 거래가 아니잖아요. 지난 연도에 쓰고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계는 3개 하는 거야. 얘 분계해봐. 찌끄면 차변에 현금 1,000원, 대변에 손실충당금 1,000원. 됐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 분계해봐. 찌끄면 차변에 손상차손 얼마? 35,000원. 2,500원 빼. 아까 2,500원 마이너스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손상차손이 일로 간단 말이야. 2,500원. 그럼 여기는 뭐야? 손실충당금 35,000원. 그럼 요거 분기할 때 조심해야 돼. 요거 분기할 때. 자, 분기하면 차변에 손실충당금 얼마? 5,000원. 5,000원만 해야 돼. 5,000원만. 그리고 2,500원은 여기서 끌어온다고. 손상, 차손 얼마? 2,500원. 그럼 대변에는 매출 채권 7,500원 이렇게 된다고. 알았죠?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